그 앞서 이제 세 분이서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 발표를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프로덕트도 만드셨고 그 실험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셨고 실제 뭐 자기 회사에 팔려고도 하시니까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네,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라이트하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완전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연구 같은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오토메이티드 리밸런싱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V3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V3 유닛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효율적으로 파밍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준비한 발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온체인에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뭐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수압이라는 거를 꼭 하게 되는데 이 수압을 하다 보면 항상 AMM이라고 한 단어를 처음 듣게 됩니다. 저도 AMM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뭔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일단 그때 막연하게 들었던 거는 이제 뭐 유닛 수압이라는 거 당연히 들었고 그리고 이제 Y는 X 곱하기 Y는 K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뭐 이상한 이런 차트를 보여주면서 여기다 유동성을 공급한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앱들을 많이 써보고 리서치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AMM은 결국에 이제 오더북 저희가 거래소에서 흔하게 거래하는 호가창에서 사고 팔고 가격을 설정해서 하는 그런 오더북을 그대로 이미테이트 한 거구나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거래를 하고 싶다, 수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도창과 호가창, 매수창과 매도창에 결국 이제 수합을 하거나 해서 뭐 일부분은 이제 매수창에다가 넣어두고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하고 USDT에 페어라고 친다면은 매수창에다가는 테더를 그리고 매도창에다가는 그거에 상응하는 양의 비트코인을 넣어서 이렇게 마켓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켓이 형성된 것이 자동적으로 사고 팔고가 되기 때문에 얘로 AMM이라고 하고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엄청 잘 작동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오더북에서도 보면은 좀 망한 거래소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호가창과 매수창이 엄청 이렇게 스팔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거래가 매칭도 잘 안 되고 이 매칭 잘 안 될 때 더 스프레드도 많고 그리고 슬핏이 더 크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AMM이 잘 동작을 할까를 유니스왑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셨고 이제 특히나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넣을 때 이제 특정한 범위에다가만 더 집중해서 그 거래창에다가 호가창에다가 집어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니스왑에서 한 거고 유니스왑에서 이제 제안한 방법이 이제 V3 모델 CLM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메인으로 주는 컨셉 자체가 이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이렇게 실제로 거래가 체결되기 힘든 그런 거래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장 현재 가격에 가까운 그런 틱에다가 이 프라이스 유동성을 공급해서 거기서 거래를 최대한 많이 하자라는 게 이제 CLMM의 메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범위에 있는 가격을 그냥 저희가 뭐 17,700에서 2,300 그 사이에다가 유동성을 최대한 공급해서 여기서 거래를 발생하게 하면은 좀 더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러면은 슬립시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뭐 캐피털 이피션시가 높다, 자본의 그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CLM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알게 된 이유가 이제 막상 그 V3 같은 앱들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엄청 마케팅에 현혹되는 APR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수이 같은 모멘텀에서 수이에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V3 앱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기 풀에다가 넣으면은 1년에 APR을 252% 준대. 엄청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풀에서는 뭐 160% 준다. 특히나 이게 가장 심했던 게 저희가 그 작년 말에 이제 트럼프 코인이 이렇게 런칭했을 때 트럼프가 그 솔라나에서 런칭되었고 그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 V3 플랫폼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V3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APR도 아니고 하루에 ROI가 거의 뭐 300%, 뭐 100% 이런 식으로 엄청 높게 형성이 된 적이 있어요. 게다가 또 그런 풀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합을 할 때 피 자체도 이제 막 5%,
여기서도 지금 0.2%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니라 뭐 1%, 5% 이런에도 사람들이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고 거기서 활발하게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APR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저는 포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데서 좀 좋게 파밍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의 모티베이션은 그래서 이 APR이 정말 실제로 되냐? 이 APR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V3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범위라는 걸 설정하는 건데 이 범위가 좁을수록 동일한 양의 물량이 이제 더 좁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파밍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압비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APR이 올라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이런 APR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메인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수압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임펄먼트 로스라고 해서 IL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그 호가창에다가 코인을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 이 가운데 범위 가장 현재 가격에 가까운 범위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실제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가 버리거나 아래로 더 떨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범위를 정해준 곳을 벗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실제 그냥 개인이 그 코인을 홀딩하고 있을 때보다 그 손해가 더 클 때 그럴 때를 이제 일반적으로 IL이라고 하는데 이제 IL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단순하게 코인을 홀딩할 때보다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이 포지션의 밸류가 더 낮을 때 그만큼의 차이를 IL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서 나는 돈을 벌려고 유동성을 공급한 건데 안전적으로 벌려고 공급을 한 건데 오히려 손해가 더 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파밍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IL을 잘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좀 연구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유니스왑 같은 V3에서는 이 가격을 벗어나는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가격이 벗어나는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 포지션만 공급했을 때 이제 이거 오른쪽에는 그래프는 그 V3에서 거래가 일어났던 것들을 백트래킹 해가지고 다 그냥 분석을 한 논문의 자료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파밍한 보상보다 그냥 IL 때문에 그 파밍한 보상이 오히려 다 상쇄되어서 그 리워드가 0%에 가깝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내가 효율적으로 파밍할 수 있을까라는 거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이 범위를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더가 가격이 오르면은 나의 포지션 가격을 다시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이 가장 최적의 구간에 집어넣게 하는 그런 전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AI를 써서 이제 뭐 가격의 패턴을 추종해서 가격의 레인지 따라가겠다라는 전략도 많은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와닿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 말은 결국 퀀트한 사람들한테 알파를 찾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가격을 예측하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고 그냥 가장 제가 느꼈을 때 좀 맥센스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 타우 리셋이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얘는 엄청 심플하거든요. 얘는 이제 현재 가격이 있다가 내가 이 가격을 가장 메인으로 하는 범위를 처음 설정하게 되고 만약에 코인의 가격이 변동이 되다가 내가 정해놓은 레인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해당 지점을 다시 또 가장 메인 센터로 둔 다음에 포지션을 새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또다시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또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 포지션 자체가 레인지를 벗어났을 때 그 벗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구현하기 쉽겠네 라고 싶어서 얘를 좀 선택을 해서 파밍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자체는 이제 제가 에토스라는 체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스테이블 페어에 대해서도 해보고 그 USDC 에토스라고 하는 이런 리스키하고 스테이블한 페어에 대해서 해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포지션을 이제 5가지 정도를 잡아서 각각에 대해서 5가지를 잡아가지고 좀 평균을 내가지고 파밍을 하는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저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뭐 모멘텀이나 뭐 여기 앱토스 히페리온이랑 같은 이런 V3 툴들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있어요. 이 포지션에 가보면은 얘는 실제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포지션인데 라이트 좀 안 좋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페어가 있을 때 여기 B가 있고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이 제가 지금 1.5% 간격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때 APR 이렇게 50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B APR 같은 경우에는 해당 포지션에서 사람들이 수합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수수료를 제가 먹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팜 APR 같은 경우에는 이 V3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 플랫폼 자체에서 APR을 이렇게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리워드 인센티브를 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APR을 혹하게 되고 그래서 더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수합을 하는 게 더 슬리피지가 낮네, 효과적이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더 높은 APR을 정하기 위해서 파밍 포인트를 더 주게 됩니다. 사실 제가 먹고 싶었던 거는 이제 토큰을 런칭 안 한 그런 V3 툴들에서는 포인트 같은 것도 주고,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모멘텀에서는 이렇게 뭐 리워드 토큰으로 뭐 몇 가지 액수 수익 같은 걸 주거나 아니면 현재 포인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먹고 싶다라는 게 제 메인 모티브였고요.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포지션을 집어넣고 가만히 놔두면은 무조건 그냥 프라이스를 벗어나게 돼요. 왜냐면 토큰 자체가 제가 5%를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버리면은 가격이 5% 번하는 순간 바로 그냥 아웃 오브 레인지가 돼서 파밍도 못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IL은 다 IL대로 맞아버리고 이제 포인트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테이블 그리고 리스키 스테이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했던 실험 결과는 이제 실제로 표기된 APR하고 내가 이제 실험을 해서 얻은 APR하고 동일한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얘가 1.5%에 대한 그 풀인데 여기서 실제로 이거는 스테이블 페어에 대한 풀인데 스테이블 페어도 갑자기 USDC하고 USDT를 넣으면은 APR을 45% 주겠대. 이러니까 저는 이게 스테이블인데 45% 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한 10%에서 5% 기본적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수합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얘가 이제 갑자기 USDC하고 USDT의 USD 밸류가 조금 차이가 나거나 할 때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수합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B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B를 노멀라이즈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0% 순간적으로 나온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리스키하고 스테이블한 거 이런 두 페어를 했을 때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범위를 좁힐수록 이제 APR 높게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넓히면은 당연히 그 구간이 넓어서 내 유동성이 파편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10% 5%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에서 전체 10% 레인지 안에 내 자산이 들어가게 되고 3%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 1.5%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레인지를 좁힐수록 APR이 더 높게 이렇게 그 V3 플랫폼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실제 아래 거는 제가 파밍을 했을 때 얻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값을 좀 겹쳐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APR 자체는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즈 되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수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튀는 이 점선이 실제고 이 실선이 그 홈페이지에 표기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얘들 두 개를 대충 평균을 내보면은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유사하다. 사이트에서 너무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파밍을 하는 게 돈이 벌리냐라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USDC, USDT 같이 스테이블 같은 페어는 그래도 좀 약간 계속 오르는 경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IL 자체도 별로 크지 않고 그 레인지를 벗어나는 일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하다 보니까 그 토큰이 계속 이제 동일한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페어에 대해서는 V3 파밍이 아주 유효하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에쿼티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스테이블하지 않고 리스키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현재 실선이 이제 그 틱 레인지에 따른 그 밸류
그 LP의 밸류고 여기 점선 같은 노란색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얘가 이제 실제 그 단순히 홀딩했을 때 가격입니다. 그래서 홀딩했을 때보다 이렇게 파밍을 할 때 더 좋은 구간도 분명히 존재하고 만약에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면은 이제 그 급격하게 변할 때는 아무리 리밸런싱을 한다고 쳐도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마다 무조건 IL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단순히 홀딩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리밸런싱을 할 때마다 얼마만큼 IL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당연히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IL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의 에코티가 증가하는 케이스도 발생했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리밸런싱을 하는 시간이 뭐 5초에서 10초 정도는 들기 때문에 그 간격에 갑자기 내 LP가 수합이 되지 않고 그때 토큰 가격이 올라버려가지고 오히려 자산이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도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조금 한 일주일 전쯤에 했던 거고 가장 최근에 발생 데이터를 조금 그래도 저도 데모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실험한 결과를 여기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피를 계속 이렇게 각 풀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틱이 좁을수록 더 많은 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보자. 네, 요게 조금 유용하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얻은 인사이트 자체는 현재 단순히 토큰으로 홀딩할 때도 이렇게 지금 이 노란색 점선이 이제 그 토큰 가격 그냥 전 에토스에서 대해서했기 때문에 에토스의 이 토큰 프라이스가 펌핑되는 그 순간에 이제 IL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는 것 자체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급락했다가 이제 급락할 때도 이제 IL은 거의 오히려 급락할 때 조금 가격이 방어되는 그런 성향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V3 파밍이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언제냐면은 이 가격이 조금 천천히 우상향할 때 이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때는 그 레인지를 벗어나는 일도 아주 드물고 천천히 이렇게 그 레인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 1.5%로 가장 좁게 틱을 했을 때 얘가 퍼포먼스가 가장 높게 나오면서 수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그 레인지를 벗어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5% 이렇게 길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전체 구간에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V3 파밍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파밍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리밸런싱 같은 횟수는 당연히 좁을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좀 DIY하자라는 게 제 결론인데 이렇게 V3 같은 것도 막 그 논문 같은 거를 봤을 때 너무 수식도 복잡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최적의 전략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이제 결국에 이렇게 실험을 해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자기만의 전략을 찾고 그 전략에 맞게 디파이 활동을 하는 게 조금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어느 정도 좀 받아요? 얘가 이제 저도 조금 큰 사이즈를 넣기 전에 엄청 조그맣게 넣었거든요. 이제 한 $20씩 한 20 포지션 잡았으니까 $400 정도만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 가격 레인지가 갑자기 벗어나는 케이스가 많으면은 손해를 보는 게 검증이 되었으니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무조건 모멘텀이나 이렇게 조금 새롭게 나온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할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아니면은 그냥 V3 파밍을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거를 조금 검증을 했습니다. 그 레인지를 찾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게 좀 힘들죠. 그거 너무 귀찮으니까 저도 이거 자동화 시키려고 만든 거라서. 자동화가 너무 힘들어요. 네. 아까 차트상에서 어디서 리밸런싱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시점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시점 자체가 제가 가격 프라이스를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대신에
요거를 보면 그래도 이제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제가 1.5%를 줬기 때문에 그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격이 확 펌핑될 때는 1.5% 구간을 무조건 벗어날 거고 5% 구간을 벗어날 거고 이 구간에 이제 발생했을 거고 뭐 이렇게 갑자기 급락할 때도 발생했을 거고 이제 그런 시점을 제가 포인트 찝지 않았지만 조금 예측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대충 그러면 얼마 정도 간격? 리밸런싱 간격? 네, 숫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1.5%, 3%, 5% 이렇게 구간을 잡았거든요. 뭐 1.5%라는 거는 몇 시간마다 대충 트리거가 되죠. 아, 그게 이제 그 횟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1.5% 같은 경우에는 한 85회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한 4% 같은 경우에는 25회, 저렇게 5% 넓게 나오면 한 18, 4배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1.5% 같은 경우에는 80번 넘게 발생하면 엄청나게 IR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그래도 천천히 가격이 증가할 때는 오히려 에쿼티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대신 이런 거는 급락장과 급상승장에 너무 불리한 전략이니까 조금 횡보장 때 그나마 할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CPM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이게 그 레인지가 각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어떤 웨이트가 있어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바꿔갈 때 B가 생기고 그걸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구조일 텐데 네네. 그러면 같은 레인지가 100명 있으면 그 웨이트 다 그냥 똑같이 디스플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레인지에 조금 최적화된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건지. 그 레인지에 많은 물량을 넣은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값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여기에 뭐 디파짓을 한다고 쳤을 때 네, 이제 결국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 자체가 현재 그 프라이스 레인지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유동성을 공급했냐라는 거고 이제 내가 요만큼의 구간에 공급을 한다고 치면은 내가 뭐 100만큼 있으면 이 구간 동안 100만큼이 분배가 될 거고 이 전체 TV에 안에서 100만큼의 내가 LP 쉐어 같은 느낌으로 토큰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압비를 제가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실상 그 농구 비용 수치를 최대한 줄이려면 스테이크 페어가 좋은 선택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걔는 사실상 근데 그러면 그만큼 어차피 마켓 메이킹이 잘 될 테니까 리밸런스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 말은 저게 무의미하죠. 근데 이제 그 스테이블 페어도 보면은 얘는 어떻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 틱으로 이렇게 여기서 틱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이제 뭐 제가 1.5%라고 잡으면은 얘 레인 자체가 300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00틱이라는 게 적진 않아. 이게 조그맣게 있는 이 하나하나가 틱인데 여기 안에다 농수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페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화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이 USDT 가격이 뭐 가격 공급할 때 이제 1.0005달러 그리고 뭐 이제 1.0007달러 이렇게 엄청 작은 틱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 IL이 발생하긴 합니다. 이제 이 레인지를 벗어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더. 네. 지금 이게 얼마 금액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리스키한 거에 대해서는 그 20불 정도로 했고요. 제가 스테이블에 대해서는 10,000불 정도로 했었습니다. 이 리밸런싱 하신다는 게 결국은 나와 벌진 않은 거니까 한쪽 토큰만 있을 건데 네. 단을 통째로 다시 수합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그 토큰을 제공할 때 제핀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하면은 바로 수합이 되면서 최적의 값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기능들을 그 V3 하는 팀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위에서도 볼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볼트 퍼포먼스를 보면은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이제 여기 APR 이 110%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레인지 같은 걸 신경 안 쓰고 여기다 돈만 넣으면은 여기서 오토 리밸런싱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 최적의 자기들만의 로직으로 이렇게 크리에이션 해줘가지고 이제 가장 쉽게 파밍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얘가 100% 나오는 거는 조금 검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100%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정적으로. 금액이 커지면 사실은 잽을 한 방에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크니까. 맞아요, 네.
이걸 어떻게 잘 쪼개서 할 건가도 좀 고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혹시 좀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결국에 수압도 약간 눈치 싸움이잖아요. 이제 그게 한 번에 해도 안 되고 얘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나눠서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증가해버리면 낮아버리면 오히려 더 손해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볼트 하는 사람들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거의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볼 봐야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